부마항쟁의 결발부터는 좀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1시간을 끊기나 어렵겠죠? 하여튼 속도를 빨리 해서. 원래 전날 데모를 하려고 했는데 데모를 못했어요. 유인물을 뿌리고 학생들 모여야 했는데 학생들이 안 모인 겁니다. 그리고 주동자는 실망을 하고 집에 갔는데 주동자가 집에 간 다음에 좀 모였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다음날 다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하는 광요. 그래서 요 장소 부근에 지금 11.6 기념관을 부산대에 세워놨죠. 아마 요 근처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한 500명쯤 모여서 시작을 해서 1000명, 2000명 정도까지 불어났는데 그 당시에 2000명이면은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학내에서. 우리가 촛불을 했기 때문에 뭐 몇만 명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유신 시절에 1000명 이상 모인 집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부산대에서는 그러니까 간만에 데모를 하니까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산대 이제 학생운동 선언문인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학대에서 보시죠. 폐정개혁안. 야, 녹두꽃이 70년, 80년 세월을 거쳐 지났는데 폐정개혁안이라는 이 고색청연한 말을 썼는데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유인물을 먼저 뿌려놓고 79년 10월 16일 10시에 도서관으로 모이자. 그래서 드디어 오늘이 왔네. 오늘이 왔다는 것도 동학적인 분위기가 좀 나죠. 때가 왔다.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광주를 주로 얘기하지만 그때만 해도 동학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부산이었지만 동학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마 항쟁의 가장 생생한 기록을 누가 남겼을까요? 그건 조갑제입니다. 저 유고란 책은 진짜 잘 쓴 책이에요. 아주 생생하게. 현장을 안 봤지만 현장이 손에 잡히듯이. 조갑제가 필력이 좋죠. 좀 안타까워요. 아주 유능한 기자였는데. 그리고 그때 시대가 언론사를 공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들이 그때 얘기했다. 정확하게 선별된 것이다. 민중의 분노가 폭발적이라고 해서 눈먼 것이 아니었다. 아, 이 조갑제 어록 이거 참 그대로 인용을 해야 할 어록이라고 생각돼요. 이 책이 제일 생생하게 뭐 지금까지 연구 논문들은 많이 나왔지만 부마 항쟁 전체를 다룬 것 중에서는 아직 뭐 이걸 뛰어넘는 책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분발해서 이제 40년 되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았고 또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뭐 열심히 취재를 해서 발로 뛰어갖고 생생하게 썼지만 지금 저 책보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정리할 사명이 누군가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좀 부산의 특유의 분위기를 아는 분들 중에서 좀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몰려나가는데 이것도 우스운 얘기가 전해져요. 경찰이 교문을 막았어요. 학생들이 교문 돌파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우왕좌왕하면서 그러니까 5년 동안 데모가 없었으니까 5년 만에 데모하니까 대학 4학년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왕년에 데모 좀 해봤다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돌파를 못하다가 학생들이 화가 나서 우시하고 이제 다음을 발로 찼는데 이건 부실공사가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다. 뭐 그게 뭐 글로 뭐 다 빠져나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러니까 일화처럼 재밌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거하고 이제 또 하나 이 조갑제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일화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산대에서 부산 도심까지는 꽤 멀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도 타고 가다가 서면 못하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집결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서면에서 이제 처음 대치를 하는데 그건 조갑제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막았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 경찰 사진이 있을 때, 여기 있네요. 경찰이 막았었는데, 자, 보세요. 방패가 2개밖에 없네. 근데 이제, 그 뭐냐면은, 경찰도 하도 데모 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뭘 갖고 나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서면에서 대치를 했는데, 그때 마침 서면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길바닥에 뭐가 많겠어요. 자갈이 많은데 애들이 던지니까 방패였는데 방패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찰 저지선이 거기서 그냥 왈로 무너지고 학생들이 야 하면서 밀고 나가서 도심까지 나갔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나가게 됐고 이게 그러고 몰려 나가서 학생들은 한 2,000명, 1,500명, 2,000명 나가는데 시위대는 5만 군중이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시민들이 가세했고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굉장히 시위가 급격히 과격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뭐 맨날 언론에서 뭐 과격 시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저는 외국 영화보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데모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이쪽 저쪽이 다 총 들고 나오더라고. 데모대도 총 쏘고 진압 쪽도 총 쏘고 어느 쪽이 먼저 쏘든지 간에 최루탄 쏘고 뭐 하는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외국 영화들 보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아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길들여진 데모죠. 너무 얌전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부산에서는 좀 세게 붙었어요. 파출소들을 습격했습니다. 경찰서도 습격을 했는데 경찰서는 못 뚫었죠. 경비 병력이 많으니까. 근데 파출소에 몇 명 안 되니까 시대가 확 달려들면 이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그러면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좀 불태우고 불도 놓고 했는데 불 놓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면은 벽에 액자가 2개 걸려 있는 데도 있고 3개 걸려 있는 데도 있어요. 2개 걸려 있는 데는 태극기와 대통령 사진. 또 하나 걸려있으면 뭐 국민교육 건쟁이 걸려있거나 뭐 그런데 그 중에서 태극기는 시민들이 곱게 모셔 나오고 박정희 사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불질렀는데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박정희가 5.16을 준비한 데예요.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5.16 몇 달 전까지 근무했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이 박정희의 제2의 정치적 고향이에요. 역대 선거에서 부산에서 고향 대구 다음으로 표가 많이 나왔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저렇게 불타버렸고요. 그래서 부산 마산 지역이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런 요건 파출소는 아니고 경로당 같은데 그 시절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총력 안보, 뭐 총화 단결, 대표적인 유신 구호죠. 그런 것들 붙어 있었고 이제 이건 부산 양서조합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부산의 진보적인 또 운동권,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바깥에 모여서 있었던 외곽단체고 저 단체 분들이 부마항쟁에서도 근데 부마항쟁은 워낙 급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는데 저기서도 뭐 한몫했다고는 얘기할 수는 있겠죠. 부마항쟁을 다 주도했다, 기획했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대가 됐었고 그런 걸 갖고서 이제 적일 친 게 나중에 그 유명한 부림 사건. 우리 영어 변호인으로 친숙해졌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 사건을 계기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돈 많이 벌던 세금 변호사에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게 이제 부림 사건입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세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63년 6월 3일, 6.3 사태라고 하는 거, 흔히 한일 국교 정상화.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나쁘죠? 이게 잘못된 단추가 거기서부터 채워진 건데, 이제 그때 데모 세게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큰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시민들이 몇만 명의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